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네. 뭐 하면은 체력이 좋아질 거야, 면역력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뭘 하면 건강이 좋아질 거야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면 이 좋아지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만들고 그 느낌이 하나의 기준점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실체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네. 허상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냥 언어의 표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보다 완성형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건강 문제가 감소할 거야.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이 구체적이게 되면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개념을 다루는 거니까 바로 반박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의 개념이라는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이 기준을 세우는 게 건강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닥터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신 이후로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아마 빅데이터 닥터님 채널에도 지금 분위기가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네, 맞아요. 부담스럽긴 한데. 네. 게다가 제가 최근에 보니까 팔란티어에서 또 티셔츠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S&P 진입 기념으로 해가지고 팔란티어에서 네. 굉장히 셀럽이시고 저도 지금 중간에 한 2번 정도 더 만나서 네.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진짜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팔란티어 이야기긴 한데 좀 다른 식의 이제 접근이에요.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팔란티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건강을 풀어가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팔란티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 제일 해결하고 싶니? 사실 그러면 건강이죠. 네, 건강을 맞습니다. 제일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네. 어떻게 해야 진짜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부제가 너무 인상적이네요. 네. 가짜 건강의 유혹. 가짜 건강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곧 나올 책 제목이 가짜 건강의 유혹이고요. 거기 내용의 일부를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컨셉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네. 이 원리가 처음 들으실 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기본 원리가 이해가 돼서 제대로 체득이 된다. 네.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아마 세상이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약간 그 말씀드릴 수 있을 매트릭스의 것 같아요. 빨간 약 먹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비슷합니다. 네. 약간 소름이.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팔란티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팔란티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기업은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 6개만 적어놨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이 빅데이터 솔루션 다른 기업들과 다른 그 차별점이 무엇이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온톨로지? 네, 온톨로지가 있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문제를 정의하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자신들의 솔루션의 어떤 강점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죠. 팔란티어는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솔루션이 먼저 있고 고객사의 문제를 이 솔루션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는가 반면 팔란티어는 그 문제 자체를 구현하는 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솔루션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흐름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루션 업체와 고객사의 관계를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서 제가 저희 채널에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은 네.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엄청난 영양제 하나 나왔는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떨어뜨려준다. 전 영양제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 한번 드셔보라. 네네네. 이런 입장이고 네. 팔란티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느낌, 관점이 너무 다른데. 네, 느낌이 확 내가 다르죠. 이만큼 널 위해 이만큼 준비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네네. 이 설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고 네.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랑 너무 중요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기존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처음 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야, 내가 아는 거
장난 아니야, 내 너.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네네.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너무 잘못됐었다. 아, 뭐가 문제예요? 라고 먼저 물어봤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쵸. 네.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4년째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을 말씀드렸고 네. 이제 그럼 팔란티어의 이 문제 해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네. 이 두 가지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문제와 관련된 그 정의 내려진 문제와 관련된 정보 그 데이터의 의미를 드러내라는 건데 제가 이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문제를 다시 정의하라. 음. 지금 저희는 이제 건강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네. 건강을 정의를 해야겠죠. 아. 근데 사실 이 건강을 제대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다수의 건강 문제는 사실 이미 해결이 되거든요. 오. 근데 건강을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여쭤본다면 아마 대답을 열이면 열 다 다르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에요. 네. 평소에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좋아요. 그런데 내시경이 있는데 대장암이 나왔습니다. 아. 두 번째, 이 사람은 평소에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자주 차고 설사도 자주 하는데 막상 내시경에서는 대장암이 안 나왔어요. 세 번째 경우,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잘 되고 대장암도 없었는데 지금 급성 장염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 누가 제일 건강한 건가요? 아. 되게 애매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가 건강하다라는 게 이게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세 명은 지금 다 대장 내시경을 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만약에 내시경을 안 했다면 그래서 대장암이 있는 상태를 모른다면 아. 이때는 A가 아마 제일 건강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건강은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네. 관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을 정의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 이 기준을 세우는 게 건강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건강을 다시 정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네. 기준부터 세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효성님 채널이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네네. 자율주행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네네. 네. 이 건강의 개념이 자율주행이랑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자율주행이 크게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사람이 다 운전을 하고 응급 상황에서만 이제 급정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단계는 차선을 맞춰주고 3단계는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4단계는 차가 알아서 다 운전하는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5단계는 사람 없이 운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5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이 출시됐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이 트럭을 타고 역주행을 해서 이 자율주행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 안에 있는 고객이 죽었어요. 그럼 이 시스템은 5단계인가요? 이때부터 좀 말하기가 되게 그러네요. 애매해지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이 5단계를 단순히 무인 시스템, 그러니까 차가 사람 대신 운전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면 그건 사실 5단계가 맞아요. 그냥 네. 5단계에서 사고가 난 것 뿐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5단계를 이렇게 단순히 운전의 하나의 형태로서만 정의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2단계 있잖아요. 네네. 2단계는 차선만 맞춰주는 건데 내가 2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을 온 시켜놓고 차에서 뛰어내려요. 그럼 얘가 한 1, 2분은 그냥 가겠죠? 그러다가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럼 이 1, 2분 동안은 5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5단계라는 게 이 운전의 형태로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완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차가 사람 대신 운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들의 바람에는 사고가 절대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고는 이 현실 세계에서 무한대로 수밖에 없죠. 무한대로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완전 자율주행의 개념은 사실 이상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없는. 네,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죠. 이상적인. 네. 그런데 놀라운 게 테슬라가 이 완전 자율주행의 이 이상향의 개념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하나 제공을 해줬는데요. 네네. 그게 바로 FSD예요. 아. 왜냐하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버전을 배포하고 네. 문제가 발견되죠. 네.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버전업해서 또 배포하고 문제 발견되면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운전이 점점 잘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그 완벽의 방향으로 점점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마일마다 사고가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한 데이터인데 점점 한 번 사고 나고 다음 사고 날 때까지 네, 네. 얼마나 갈 수 있냐. 점점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사고가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개념은 이상향의 개념일지라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완벽에 한 칸씩 다가간다. 이 명제를 토대로 해서 네.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문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사실 이상형과 같아서 도달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건강을 이야기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픈 네. 데였고 체력도 좋고 배도 안 나왔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암 초기가 발견이 됐어요. 아. 그럼 제가 효성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요 사람 정도의 건강을 혹시 원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안 되죠. 예, 여기 네. 대장암이 그럼요, 있으니까 안 되죠. 대장암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장암 말고 또 어떤 질병에 안 걸리길 원하세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에 다 안 걸리고 싶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갈 안 수밖에 아프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에 다 안 걸리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률 0%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영생이죠. 영생이죠. 네. 네. 그러니까 건강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정의해 가다 보면은 건강도 결국에는 이상향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안 죽을 순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현재 의학 수준에서 구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건강을 정의하다 보니까 결국엔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좀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건강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영생을 원하시나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지.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고 네네. 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하게 영생을 사세요. 이렇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안 죽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죽음을 네. 다 기다리고 있고 뭐 준비하고 있죠. 싫긴 하지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건강의 개념은 요거라는 거죠. 그냥 좀 건강해지고 싶은 거지. 영원히 안 죽고 싶은 건 아닌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말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모순이에요. 아, 그래요? 이걸 자율주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율주행 잘하는 탈 타고 싶은 거지 사고가 안 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모순이네요. 네, 완전 모순인 거죠. 그러면 이 모순인 말,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평소에 쓰고 있는 이 개념,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쵸. 아니, 막연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건강이 최고야. 네네. 야,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네. 막상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개념, 이걸 평상시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고 있는 이 건강해진다라는 이 개념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실체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네. 허상의 개념에 가까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됐냐? 여기서 약간 좀 심오해지긴 하는데 네. 그 개념이 언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언어가 나오는군요. 네. 네. 건강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뭔가 이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상에 가까운 이유는 언어 때문이다. 네.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환상을 만들어주는 주된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좋아질 거야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네. 뭐 하면은 체력이 좋아질 거야, 면역력이 좋아질 거야, 혈액순환이 좋아질 거야, 뭐 생리 기능이 좋아질 거야, 막 성적 기능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뭘 하면 건강이 좋아질 거야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좋아질 거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그로 인해서 좋아질 거야라는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 그 허상의 개념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제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그래서 특별히 아픈 데 없고 검사하면 다 정상으로 나오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고 일상적인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태, 이게 정상이죠. 네. 그리고 좋아지는 방향과 나빠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좋아지는 상태로 이동하겠죠. 우리는 요 정도의 건강을 원한다는 거예요. 좀 더 좋아진 상태. 네. 그리고 반대의 방향도 있을 거예요. 나빠지는 방향. 네. 나빠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때 아픈 질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시죠? 왼쪽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이 질병 상태에서 네.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엔드. 네, 죽게 되겠죠. 죽음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실체가 있어요. 우리 다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인지합니다. 명확하게 실체가 있죠. 그리고 질병도 명확하게 실체가 있어요. 검사하면 다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네. 모두가 똑같이 인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질병을 치료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왼쪽 화면에서만 보면은 죽음이라는 문제와 질병이라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개념,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한번 건강에는. 설명을, 네, 오른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뭔가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뭔가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공기를 마시거나 막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 네. 이걸 A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A 플러스가 제로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쵸. 이 물음표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왼쪽 화면을 봤을 때 이 질병 상태가 제로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질병이 제로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체가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도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이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왼쪽이 죽음이었다면 오른쪽은 건강? 반대겠죠. 거죠. 네. 영생? 네. 영생이라는 완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개념이 그나마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A 플러스 상태가 제로보다 영생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는 제로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완벽한 건강이 허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좀 모호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A 플러스는 그 상상 속의 개념을 향해 다가간 거죠. 아, 네. 그래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 플러스 상태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A 플러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상향의 개념, 방금 설명드린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는 변화인데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냥 변화.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지는 변화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빠지는 변화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 영양제 먹으면 심장 근육이 더 발달해서 더 튼튼해질 거야. 네, 그래서 네. 더 좋아질 거야. 이걸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제로 상태에서 심장 근육이 100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500g이 됐을 때 이 심장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완벽한 심장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200g이겠죠? 네. 그럼 200g은 100g보다 500g에 더 가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200g 상태는 100g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g이 완벽한 심장이라는 개념이 가짜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힘이 세지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나는 이미 적정 근육이 있는데 여기서 보디빌더 같이 근육이 그쵸. 많아지는 거는 사실 건강과는 무관한 변화거든요. 아하. 그냥 근육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엄청 피곤해요. 네네. 근데 뭔가를 해서 활력을 다시 솟아나게 하고 싶어요. 이때 방법은 잠을 못 자서 생긴 문제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시켜요. 아하. 그러면 활력은 더 솟아나겠죠. 그런데 건강은 더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A 플러스가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좋아지는 방향과 나빠지는 방향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만 표현해 본다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건강을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만 표현하면 이게 여기서 넘어갈 때 잘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좀 와닿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없어졌어요. 네네. 죽음이라는 문제와 질병이라는 문제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테슬라를 통해서 배운 거.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 음, 이 죽음이랑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음흠, 그리고 이 죽음과 멀어지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이 이상형의 개념, 완벽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망, 죽음에서 멀어지려고 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맞아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슬라이드가 사실 가장 핵심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건강을 정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지금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팔란티어 얘기할 때 처음 시작이 뭐라고 했죠? 문제를 정의하는 거. 네, 맞습니다. 신 이유도 사실 여기 있겠네요. 네, 맞아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상태로 가는 것의 시작인 거고 끝인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정의하고 해결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이 아주- 그림 뭔가요? 네. 아주 살짝만 좀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아주 살짝. 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건강을 개념 중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네. 막 깨끗한 물 마시고 이러면 왠지 내부의 장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 피도 맑아질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서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네. 이 느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플러스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 플러스 상태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생이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 A 플러스가 영생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제로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먹어서 좋아진 것 같은 이 기분이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진 않거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먹어서 좋아진 느낌이지, 나 지금 영생으로 가까이 가고 있네. 그래서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영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서는 영생이 존재해. 그리고 이 음식은 나를 그 영생으로 데려다 줄 거야. 네. 오히려 이게 더 방향성이 명확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 다 죽죠. 네네. 다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왜 이 뭔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A 플러스가 된 상태가 왜 제로보다 더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뭔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게 더 좋아진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린 느낌으로 느끼죠. 이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뭔가 하나 의심되는 징후가 하나 보이죠.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언어인 거예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언어의 표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만들고 그 느낌이 하나의 기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면 제로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느낌이라는 기준점이 애초에 언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표현은 나의 언어가 나의 세계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모호함, 추상성이 이제 모든 인간사의 그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영어로 이제 해석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나의 내 세상의 한계를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문제가 감소한다라는 말이랑 좋아진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네. 문제가 두 개에서 하나가 됐을 때 분명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FSD가 막 좋아진다는 것은 FSD의 좋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에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감소한다는 것은 실체가 있는 개념의 조합이고 좋아지다는 그것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보다 완성형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건강 문제가 감소할 거야.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이 구체적이게 되면은 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개념을 다루는 거니까 바로 반박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뭐 좀 사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을 통해서 모호했던 문제가 구체화가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냥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심장병이 감소할 거야. 아하. 실체가 있죠? 네. 그럼 또 이런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었을 때 심장병이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니?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서 진리의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대다수의 우리의 그 건강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표현을 빠뜨리고 없으면 이것만 말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느낌만 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건드릴 실체가 없어요. 그러네. 또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없네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아, 그래? 그렇죠. 느낌만 오는 거죠. 그래. 예.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장은 입증을 시도조차 못해요. 건강 문제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인데 그 문제를 추적 관찰하면 되는데 네네네. 이건 뭔가 건드릴 게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약간 추상적인 표현들이 이 질문을 좀 원천 봉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드릴 게 없으니까요. 네네네. 할 말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네네. 실적 발표할 때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적이 좋은 거고요. 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지금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은 CEO들이 모호하게 얘기해요. 숫자를 얘기 안 합니다.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면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좋아지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좋아지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감소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쵸. 우리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실체가 있는 사고의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 하나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능해지거든요. 맞아요. 이효석 아카데미 좋아졌어? 좋아졌어.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연초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다 보면 이 문제, 이 문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에 감소하다, 좋아지다가 아니라 문제가 감소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고하기 시작한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건강을 얘기할 때는 문제가 감소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문제와 질병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 이제 건강을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네, 건강을 정의했어요. 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의 개념이라고 했죠. 이제 두 번째, 데이터의 의미를 드러내라 이걸 해볼게요. 지금 건강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을 정의했고 두 번째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의 의미를 드러내라. 자, 죽음을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 얘기는 결국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봐야 될 질문은 사람은 보통 왜 죽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가장 무슨 이유로 죽는지. 그렇죠. 그래서 10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 이래요. 암이네요. 1위가 암이고 2위 심장병, 3위는 뇌혈관 질환이나 폐렴입니다. 거의 안 변해요. 그러네요. 거의 다 이 원인들로 죽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효성님께서는 암이나 심장병이나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타겟이 안 맞춰져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뭐냐면 네네. 이 문제 받냐는 거예요. 못 봤죠. 네, 그럼 이 문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떻게 문제를 건강을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본질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만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헬스하고 나서 좀 더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만 가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건강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쫙 받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고지혈증은 심장병이 주된 원인이에요. 그리고 심장병은 앞에서 보신 대로 죽음의 원인 이어질 수 2위였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네. 건강은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럼 이때 이 고지혈증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사망 원인 2위의 위험 요인이다. 이게 팔란티어가 말하는 온톨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네. 완벽하게 표현이 됐죠. 그러네요. 건강의 정의에 맞춰서. 건강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전 세계 어딜 가거나 어떤 사람이 봐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표현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경각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겠구나. 최선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랑 이 장면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너무 다르죠. 예.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되게 유명한 데이터인데 이제 고지혈증 환자를 치료를 했더니 네. 한 5년 이상 치료를 했더니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2% 감소한다. 이게 되게 유명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네. 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치료 그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됐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12% 감소하죠. 그에 이는 죽음으로부터 12% 멀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떤 꾸밈의 형식의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의 내린 대로 그대로 의미를 드러낸 것 뿐입니다. 실체를 가지고 네. 얘기하는 거죠. 실체가 있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지금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네. 다 엉뚱한 곳에서 지금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심지어 내가 영생을 믿으면 그나마 그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날 영생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나마 그거는 방향성이 있는 주장인데 그것도 아니죠. 네. 그냥 이 언어적인 표현들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좀 모호한 걸 가지고 그냥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비타민 먹어라, 네. 먹어라.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좋아진다는 건 잘 안 네. 먹게 돼요.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먹는 거죠. 네. 문제인식이 되는 거죠. 문제 인식이 되니까 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좋아진다가 아니고 네. 이거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외우고 공부하면 시험을 잘 봐 이런 게 아니고 너 이거 안 하면 시험 떨어져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네. 이것을 만약에 팔란티어의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고 하면 오. 왼쪽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가짜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거를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좋아진다라는 표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거랑 네네. 비슷한 개념인 네네. 거죠. 사실 본질과 실체는 여기 있는 거야. 네. 문제에 있는 거고 그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 네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기업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디지털 트윈으로 되는 과정에서 문제와 상관이 없는 가짜 프로젝트들, 가짜 노동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짜 노동들이 진짜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짜 노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짜 노동, 네, 그 유명한 가짜 노동. 팔란티어가 해결하는 건 가짜 노동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네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가짜 노동을 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사례들인데 네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의가 안 서 있었을 때는 누가 더 건강한지가 애매했는데 이제는 좀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제일 위험하고 네. 그다음 C가 위험하고 어허. B가 가장 덜 위험하죠. 네. 바꿔서 얘기하면 B가 제일 건강하고 음흠. C가 그다음 그리고 A가 제일 덜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되돌아왔는데 이제 혹시나 오늘 방송 보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영양제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민간요법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 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죽음으로부터의 위험성, 이 죽음의 가능성의 문제들 이것부터 일단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쵸.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뭘 하든 간에 맞아요. 예,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본질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는 그냥 가져와 봤는데 아하. 이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여서 원칙. 예, 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문제를 풀면은 결국 실패가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콘텐츠들 채널에서 많이 올렸었었는데 이런 질문들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영양제 추천해달라. 그런데 제가 영양제를 추천해 주는 순간에 이건 가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죽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는지조차도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그 티처스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우선인데 이 학생은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인데 내가 좋은 문제지를 추천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맞아. 거죠. 결국은 그 학생이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네네. 학생이 나의 문제는 이거라고. 네. 혹은 나의 문제가 이거라고 말을 못 하더라도 나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네네. 그래야 넌 이건 맞아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하는 죽음이랑 질병이라는 문제를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완벽의 방향을 보지 말고 네. 그래야만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상향의 건강에 다가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집중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이고 아하. 좋아지다라는 언어. 아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의 비결은 좋아지다라는 표현을 문제가 감소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고 사고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실체가 있는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가짜 건강에 집착하지 말고 네.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팔란티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건강의 문제까지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서두를 이제 설명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결국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네. 예. 첫 번째는 건강을 정의하는 내용. 이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그 네. 원인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무엇이 인과관계이냐 아하.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제대로 정의하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 전반적인 알고리즘 공식을 내 몸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팔란티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 팔란티어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강의 문제로 적용해가지고 정말 그 신선한 접근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빅데이터 닥터님이 출간하신 가짜 건강의 유혹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의 그 재정 상태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방식대로 제가 정의를 하자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파산하는 것에서 멀어진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파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산이 다 떨어져 없어지는 거, 내 자산이 먼저 죽는 거, 이거는 명확한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건강해진다라는 것, 재정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본다면은 재정적으로 건강한 것도 너무 중요하고 몸이 건강한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20분께 추첨을 통해서 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된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빅데이터 닥터님 채널에 가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에는 계속해서 팔란티어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앞으로도 아마 성장하는 흐름에 맞춰서 네.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팔란티어의 존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말한 완벽한 영생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복잡도는 더 심해지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 빅데이터 닥터님의 채널도 10만, 20만, 뭐 100만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